이제는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일반 영어의 비중을 점점 이제 줄여 나가고 전공의 비중을 여러분들 이제 늘려 나가야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딜레마죠. 내가 일반 영어를 정말 잘하면 이게 전환을 하겠는데 일반 영어가 사실 여전히 많이들 어렵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 전환을 상반기에는 제가 그 60% 가깝게를 일반 영어 쓰라고 했잖아요. 어떨 때 70%, 내가 부족하면 70%라도 쓰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썼다가는 여러분들 그 다른 과목에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엔 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6월 모고를 보니까 일반 영어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불안에 빠지게 되죠. 시간을 줄여도 될까? 줄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영어 비중을 계속 이렇게 이대로 봅니까? 계속 가져갔다가는 그걸 가져간다고 해서 일반 영어 점수가 생각보다 잘 오르지 않아요. 일반 영어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투자하면 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일반 영어는 내가 일을 투자한다고 해서 일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와봤자 제가 보면 0.5는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할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제너럴하게는 그렇게 시간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실라버스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거기 보시면 맨 아래 와 보세요. 자, 사실 강의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다 보니까 1시간 40분, 1시간 뭐 많아봐서 1시간 40분 이 정도인데 1시간 40분 안에 쉬는 시간 없이 해도 그게 풀로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문 5개 이상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1번부터 여러분들 15번 맨 아래에 써있지, 실라버스에 1번부터 15회까지는 학원하고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작년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우선 먼저 풀어야 될 거는 1번부터 15번부터 풀면 안 되고 17번부터 우리 진도 범위대로 먼저 풀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1번부터 15번까지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에 우리가 나가는 게 한 3회차 나가잖아. 3회차면 한 11개 정도가 되거든. 지문 11개, 12개 정도 되는데 주에 할 수 있는 게 3회차가 아니고 2회차죠. 주에 할 수 있는 게 3회차구나. 그치? 17, 18, 19니까 3회차. 이게 해서 한 12개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11개, 12개. 맥스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강의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5, 6월 달, 3, 4월 달 얘기했지만 진도는 일반 영어 여러분들 가능하면 언제 끝내라. 빨리 끝낼수록 좋아요. 그 문제의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 않지만 가능하면 이걸 뭡니까? 7월 이후로 넘기지 마세요. 7월 안으로 일반 영어 교재를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8월에는 우리 강의가 없잖아. 7월에 다 끝내니까 8월에는 다시 한번 2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8월 말까지 일반 영어 문제은행 2번 본, 한 번 보는 거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사실 한 번 보는 건 여러분들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 모든 공부는 2회독을 하지 않으면, 회독이란 게 뭔지 알지? 반복해서 하는 거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건데, 물론 문제은행 방식은 좀 다릅니다. 문제은행은 내가 예를 들어 처음 풀 때 이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독해도 내가 거의 완벽하게 됐어. 그러면 그건 체크해놓고 뭡니까? X표 번호도 뭐니까 여기 다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처음 봤을 때 내가 실력껏 풀어서 맞았던 문제는 그 다음에 구문이라든가 이것도 내가 불편한 게 거의 없었어. 단어 정도 몇 개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단어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는 다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 때는 어떤 거? 내가 틀린 거 중심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상반기가 아니잖아.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일반 영어 문제를 2회독 두 번째 할 때는 8월에 할 때는 여러분들 훨씬 빨리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8월까지 어떻게 하자? 반드시 2회독을 하자. 2회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형광펜을 색깔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지. 구문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건 1월 달부터 똑같은 색깔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구문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무조건 그 형광펜 넣고 그 구문은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교재에 나온 1월에 했던 기본, 3, 4월 했던 유형, 그 다음에 5, 6월 기출, 그 다음에
문제은행까지 하면 4권이잖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구문은 단언컨대 우리는 임용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건 99.99% 확신할 수 있어. 지금까지 봤던 4권 안에 나와 있는 거에서 모든 구문은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품사 배우지? 명사부터 뭡니까? 도치까지 20장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품사 있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웬만한 지문들 뭡니까?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구문만 제대로 뭡니까? 대충 내가 이거 아는 건가 모르는 거? 에이 뭐 대충 아는 거겠지. 이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 문제 항상 누수가 발생이 되는, 거기서 함정이 발생이 되니까 내가 애매하다 하는 건 여러분들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다시 애매한 건 내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다 형광펜 거놓으시고 그 구문은 내가 이해 안 되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다 안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카페에다 올려놓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올려놓으면 이 구문이 어떤 구문인지 물어보면 제가 그 조교를 통해서 답을 해주라고 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문을 모르면서 8월 말까지 구문을 모르면서 모고 시즌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웬만큼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 따라서 이외에도 갈 때도 뭡니까? 구문은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 잘 이해 안 됐던 뭡니까? 형광펜으로 고안했던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크게 구문이나 단어 때문에 저는 막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빈칸이 항상 어려워서 그런 거지. 빈칸.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앞으로도 할 거고 많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보시기 바래요. 자, 1회 17, 18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8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28회지. 이번에 지금 뭡니까? 우리 7월에 하는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번부터 1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강의를 제공을 할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안 다루는 게 있다. 그럼 뭐 해라? 제가 다뤄주지 않은 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걸 스터디하는 거야. 다시 스터디는 여러분 제가 다뤄준 거 가지고 스터디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근데 안 다뤄준 거 있지. 안 다뤄준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 같이 스터디를 왜 합니까?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나 자랑하려고 스터디하는 거 아니잖아. 내 실력이 이렇게 좋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도움 받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못 푸는 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풀어준 거 중심으로 여러분 스터디를 하시고, 해줬는데도 뭡니까? 일일이 번역을 다 해낼 수가 없잖아.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어렵다. 그런 걸 여러분 스터디해도 좋아요. 하지만 스터디보다는 뭡니까? 안 풀린 거 카페에다 올려놓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스터디도 시간 뺏기는 거잖아 지금. 하반기에 스터디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스터디하고 뭡니까? 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빨리 혼자 해가지고 뭡니까? 끝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 1월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거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걸 오직하면 여러분들이 몇 시간 하루에 공부하는지 재보라고 했잖아. 평일날, 주말, 이틀 걸쳐서 내가 몇 시간을 온전하게 순공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케줄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 8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양이 뭡니까? 12시간 해야 될 양을 스케줄을 잡아놨다. 100% 실패하는 거지 그건. 그건 뭡니까? 그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방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7회 같이 풀어봅시다. 자, 궁금한데 또 여러분들 이 문제 잘 풀렸어요? 자, 눈 감으세요. 잘 풀렸다. 어려웠다. 중간 정도였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려웠다가 별로 없네. 과학 기술에 여러분들 강하구나. 자, 다행입니다. 됐으면. 근데 문제 자체는 지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항상 어려우라는 보장은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지문, 오히려 지문이 까탈스러운 것이 오히려 답쓰기는 더 쉬운 경우도 우리 임용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기출을 봤잖아. 어려운 지문이 생각보다 뭡니까? 답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도 약간 그런 문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뭐에 관한 겁니까?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뭐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야? 그거 찾기는 뭐 어마무시하게 어렵진 않지.
뭐에 관한 거냐고 토픽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토픽을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뭐에 관한 거냐고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했고 그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토픽이 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 그럼 뭡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게 키워드잖아. 어떤 게 반복돼서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뭡니까? 뭐가 등장을 해요? embroidery라고 하는 게 막 등장하고 있지. 그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고 있지. 이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또 반복돼서 나와요?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여러분 determine이나 determined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determined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반복돼서 나옵니까? 뭐 plain 이것도 반복돼서 나오긴 하지. 근데 여기까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또 뭐가 나옵니까? 뭐 determined나 determine은 같은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같은 그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되겠고 또 뭐가 나옵니까? fertiled라고 하는 게 나오죠. fertile, unfertilized, fertilized 뭐 이게 나오죠. egg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것도 반복돼서 나오지.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이 반복돼서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든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하지만 어떻든 큰 걸 본다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와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거야? 연구에 관한 거지. 그치? 한 사람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는 그런 게 아니지. 논설문이 아니지. 이건 뭡니까? 논설문이 아니라 일종의 설명문이 정보를 주는 글이지. 연구에 관한 거지. 연구에 관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몇 개의 연구가 등장합니까? 즉 제가 여러분 상반기 연습할 때는 몇 개의 보이스가 목소리가 등장하냐 이렇게 보라고 했지. 몇 개의 복잡한 글은 항상 몇 개의 목소리가 있는지 따지라고 했지. 몇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즉 각각의 연구의 목소리지. 첫 번째 이건 뭡니까? 뭐가 등장을 해? 첫 번째 biologist 이거 나오지. biologist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more than a century ago 이렇게 나오지. 자, 여러분들 이제 유이태선의 스타일은 알잖아. 번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번역은 가능하면 제가 번역해서 다 나눠드릴 테니까 책 뒤에 없는 것도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겠고 구조를 파악해야 되잖아. 구조를 파악해야 빈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나와. 생물학자는 이거 다 과학자들이잖아. 자, 생물학자 과학자가 나오는데 몇 년 전이 나옵니까? 첫 번째.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에요? 타임 오더 패턴으로 되어 있지. 즉 1세기 전 1세기도 약 1세기 모던이니까 뭐 한 100년, 101년, 102년, 103년 뭐 이렇게 됐겠지. 어떻든 1세기도 더 전에 이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시기는 언제입니까? 100년 전이지. 100여 년 전. 이해됐어? 그 다음 빨리 시그널로 찾아보세요. 또 뭐 있어? 다섯 번째 줄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줄이 가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Later investigation. 자, 잘 보세요. 자, 영어는 뭡니까? 영어는 앞에 쓴 걸 다시 쓰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뭐 한다? paraphrase 한다. 자,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 걸 딴 말로 바꾸세요. 뭡니까?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연구하는 거잖아.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biologist나 뭐가 달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하반기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결 같이 시켜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시그널워즈가 바로 어떤 거다? later가 중요한 시그널워즈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later 다음에 자 그러면 lat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자 new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상정한다? 항상 old를 상정하는 거지. change라고 하는 거 몇 개 이상을 상정한다. 두 개 이상을 이건 수없이 많이 우리 연습을 했잖아. 그러면 later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later 이전 단계, earlier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later investig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들. 제가 another 굉장히 강조했지. another plan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글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nother book 이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북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논리지. 이런 게.
다시 그러면 later investigation이 나와 있어.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게 마련이야? early investigation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뭐 한 거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패러프레이즈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몇 번째 몇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다시 몇 개의 목소리가 있어? 두 개의 목소리가 있지. 첫 번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야? 100여 년 전의 목소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중에. 근데 레이터가 언젠지 작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상관없어. 이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생물학 전공자들 얘기야. 우린 전공자들이 아니잖아. 우리 일반 영어 하는 거지. 그래서 레이터가 바로 몇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다. 그렇다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그 얘기도 상반기 내내 얘기했어. 기출할 때도 얘기했고.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거 과거에 있다고 한다면 레이터가 나와 있다면 그걸 뭡니까? 반박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레이터라는 단어 씁니까? 뭐하러 뉴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반박하고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뉴라는 단어 썼겠지. 그러면 목소리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반드시 다른 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건 우리 임명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렇지 않으면 비논리적인 글이 되기 때문에 빈칸 문제는 비논리적인 글에서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풀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later investigation까지 찾았지. 몇 번째 목소리? 두 번째 목소리. 그 다음 또 찾아보세요. 뭐 있어?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여섯 번째 줄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옵니까? Recent discoveries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가 however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어가 나와 있지. 시그널어가 나와 있지. 몇 번째 목소리입니까? 다시 몇 번째 목소리예요? 세 번째 목소리지. recent 해놓고 동사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뭐 있습니까? 동사 뭐야? have BP를 사용을 했지. 위로 올라가시기 바라요. later로 가시기 바랍니다. later investigation 동사 뭘 썼습니까? found를 썼지. 자, 논리지. 왜 그래? found를 썼다는 얘기는 확정적 과거 사건이지. have pp를 썼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포함되는 거지. 그럼 어떤 게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먼저 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동사를 봐서도 어떠더라? 100년 전이 있었고, 그 다음 later가 있어.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언제다? 즉 현재와 가장 가까운 단계는 언제다? recent이구나. 그러면 각각 과학적인 글에서 세 개의 시기에 따라서 세 개의 시기를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세 개의 시기의 각각 핵심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뭐야? 썸머리 문제 나오면 그렇게 썸머리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시기 핵심 뭡니까? 찾으세요. 첫 번째 시기의 핵심이 뭐야? 뭐야? 첫 번째 시기의 핵심은? 앞에 나와 있지? 첫 번째 시기의 핵심이 뭡니까? separate 하면 뭐를? 과학자들이 뭐를? 두 번째 줄에 나와요. embroil, 배아를. 거기 나온 invertebrate, 이거 뭡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되지.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척추,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무척추 동물의 배아를 separate 시켰어. 어떻게? into, 뭐로 separate 시켰어요? 두 개의 부분을, 절 보세요. 하나의 배아를 몇 개로 하나의 배아 있는데 이걸 몇 개로? 두 개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더라? 하나에서 바로 뭐가 나오더라? 정상적인 두 개가 나오더라. 아하. 그러면 하나에서 정상적인 두 개가 나왔네? 그러면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이것은 바로 그 100년 전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됐냐를 믿도록 만들었어. 뭐라고? 자, 왜? 하나에서 두 개가 나왔으니, 주목, 날 보세요. 하나에서 하나가 나오면 뭡니까? 픽스된 거지. 고정되어 있는 거지. 결정되어 있는 거지. 픽스되어 있는 거지. 근데 하나에서 뭡니까? 몇 개가 나와 있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졌네 이거잖아.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이거지. 뭐라고? 다시 좀 더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 100년 전 과학자들은 초창기에 있던 배아에 있는 세포는 not A다 이거지. 아직 뭔지 몰라.
봅시다. 어떤 의미로? in the sense, 됐냐라는 의미에서 이 말이지. 됐냐라는 의미, in the sense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뭐뭐라는 의미에서 이거잖아. 뭐뭐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각각의 셀이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잠재력? develop. 얘들이, 자, 우리도 인간은 뭡니까? 우리 뱃속에서 뭡니까? 뱃속에서 태아로 있다가 점점 커서 뭡니까? 아기가 되고 베이비가 됐다가 이제 4살, 5살이 됐다가 9살, 10살이 됐다가 그 다음에 청년이 됐다가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디벨로프 하는 거지. 이게 디벨로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다시 그게 우리말로 발달하다, 성장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디벨롭의 개념만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디벨롭될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 나와 있죠. 어떻게 디벨롭 됩니까? 더 세임이 되는 거야? 디퍼런트하게 되는 거야? 왜? 이미 설명했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더라?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 나왔다는 건 다 같은 게 아니잖아.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디퍼런트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즉 이게 누가 10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어떤 거다? 어떻게 되더라? 결정된 게 아니더라. 달라지더라는 거지. 빈칸이 핵심이 되는 거지. 근데 빈칸 단어가 아직 우린 나와 있지 않지. 몰라. 우리 읽은 데서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두 번째 파라그래프라든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 봅시다. 우선 여기까지는 보고 두 번째 목소리. later. 그러면 later 앞에서 끊어버리면 되겠지. 그럼 여기 뭡니까? 2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1,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later investigation은 발견했어요. 뭐라고? 상황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100여 년 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가 뭡니까? 하나 잘라내니까 이것이 두 개로 그냥 쉽게 갈라지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즉 상황은 100년 전에 했던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컴플렉스하다라는 얘기지.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컴플렉스했는지. 도대체 10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걔들이 심플하다는 얘기는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가 당연히 다음에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들의 목소리가 뭡니까? 봅시다. 자, it matters. 중요해. 뭐더라? 뭐가 중요해? in which plane.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 자, 주모. 이거 뭐야? 여기 여러분 바라면 이면이 있고 이면이 있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지. 각각의 면. 이게 플레인이지. 그러면 자, 어떤 면으로 in which plane입니까? 어떤 면에서 뭡니까? embryo, 즉 배아가 우리가 지금 하는 배아는 어떤 배아입니까? 지금 어떤 배아를 얘기하고 무척추 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 어쨌든 그 무척추 동물의 배아가 컷은 뭐 하는 게 컷이야? 그러면 보석 컷한다고 하잖아. 다이아 원석이 아무리 좋아도 뭡니까? 세공하는 컷하는 기술이 나쁘면 그 원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다이아몬드 커팅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퉜던 나라야, 우리나라가. 유명했던 익산이라고 있어요. 일이라고, 옛날 일이. 익산이 다이아몬드 세공 컷이 굉장히 뭡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손기술이 원체 좋은가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어쨌든 컷 이해됐지? 즉 어떤 면으로 배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 서브스탠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이따 이 물질이 있는데 결정되는 물질 대부분 나오잖아.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컷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컷하는지에 따라서 배아가 이렇게 있는 서브스탠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컷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뭡니까? 뭔가 세포를 결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변형이 없는 거겠지. 이렇게 만약에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컷하면 이 반반으로 또 나눠지겠지.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개념은 이해됐지? 배아가 어떤 식으로 컷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근데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시기는 뭐야? 이걸 구별하지 않았지. 이거를 컷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컷하는지 또는 이렇게 컷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왜? 그건 뒷부분에 설명의 핵심이 나와 있지. 서브스탠스, 이게 중요한 개념이지. 이게 바로 뭐야? 디터미네이션이지. 디터미넌트지. 이 결정하는 문제에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첫 번째 단계보다는 이 두 번째 단계가 훨씬 뭐가 된 겁니까? 정교화된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거의 한 80% 풀렸어 지금. 그 다음 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패러그램이 중요해요. 이해하려면. 만약에 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 뭐 이신이 대인이 이런 거 가르치는 걸 정확하게 찾아라.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데 이시 뭔지 모르겠고 대의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도움받을 사람 있잖아. 없어? 있잖아. 카페에 올려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1월 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단어권에 실력이 안 늘어.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기출 봤잖아. 그걸 제대로 못 찾으면 빈칸 문제 안 풀리는 게 수두룩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20 뭡니까? 단수명사니까 앞에 있는 뭐를 받겠어? 엠브로이어를 받는 거지. 엠브로이어. 엠브로이어를 받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엠브로이어가 컷한 다음에 플레인 바로 뭡니까? 더 원. 바로 초기의 과학자들. 자, early biology 누구야 그러면? 100여 년 전 사람들이 이제 이해됐지? 이 early biologist들이 사용했던 자, 그러면 더 원이 뭡니까? 이런 게 실력이야, 여러분들. 이런 게. 더 원이 뭐야? 더 플레인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 잘리는지 뭡니까? 그걸 구별 못하는 운 좋게 아마도 이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했던 거는 아마도 운 좋게 그냥 자기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게 나왔나 봐. 근데 더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서브셋 물질이 있는데 즉 어떤 세포가 발전돼야 되는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론자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있는데 100여 년 전에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 잘랐는데 그냥 두 개로 분열됐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잘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잖아.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 그런데 따라서 100여 년 전에 만약에 뭡니까? 이렇게 잘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두 개가 안 나왔겠지. 근데 100여 년 전에 아마도 여기를 이렇게 잘랐던 것 같아.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발생이 된 거야. 디벨롭이 된 거야. 근데 그러면 100여 년 전에 잘랐던 것과는 같은 게 나와야 되겠어? 다른 게 나와야 되겠어?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자르니까 어떤 데는 안 되더라는 게 나와야 새로운 연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완벽하게 이해 안 됐다고 개념은 잡혀? 무슨 얘기인지 거기 봅시다. 다시. 그래서 더 원은 바로 누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여 년 전에 했던 사람이 여기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단계 한 것은 이 사람은 커팅을 여기서 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겠어? 다른 결과가 나오겠어?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 100여 년 전 과학자 당신들이 한 건 너무 심플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면인가에 따라 인면이면 또 달라진단 말이지. 라고 이제 두 번째 단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비판을 하는 거지. 첫 번째 단계 그 과학자들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좀 어려운데 이제 이해됐어? 자, 주목 잘 이해하셔야 돼. 두 번째 단계 레이러, 즉 레이러 인베스티게이터들이 커트했던 것이 흥분했나 봐. 100여 년 전에 했던 거와 만약 같았다라고 한다면 이 연구가 나왔을까 못 나왔을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겠지.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 보니까 두 개로 아까 정상적인 노멀한 100년 전에 정상적인 노멀한 두 개의 배아로 똑같이 분열됐다고 했잖아. 세퍼레이트 됐다고 했잖아. 갈라졌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면에 따라서는 갈라지지 않더라는 거지. 두 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Two whole embryo를 형성해내지,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이해됐어요? 사실은 어렵게 낸다면 이거 밑줄 그어놓고 이거의 의미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면 징그럽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겠지. 하지만 개념은 이해됐어? 잠깐 눈 감으세요. 노파심이야.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램 가세요.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지. 두 번째. 그런데 바로 봅니다. Debate arose over 별표치세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뭐를 둘러싸고 이런 말이 뭐뭐에 관해서 즉 뭐뭐를 둘러싸고 자 논쟁이 arose 발생됐어. 일어났어. 뭐를 둘러싸고 즉 over는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about과 같은 뜻이 되는 거지. 뭐를 둘러싸고 나온 거야? 바로 뭘 둘러싸고
What exactly was happening?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What exactly happening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뭡니까? 다음 문장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배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 논쟁이 바로 자 영어는 G에서 S로 간다. 확신 가지라고 했지. 자, 제가 여러분 트위스터를 강조하는 항상 두 가지라고 했지.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공통 속성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코리아, 차이나, 저펜 이런 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 잉글랜드, 폴란드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 공통 속성, 국가라고 하는 공통 속성. 그다음 그럼 너무 투 제너럴하니까 유로피언 네이션즈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 첫 번째, 공통 속성을 찾아내는 능력. 두 번째는 뭡니까? 영어는 뭐에서 뭐로 간다? G에서 S로 간다. 제너럴에서 스피시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논쟁은 what exactly was happening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추상적인 얘기잖아.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지 하니까 디테일하게 바로 다음 문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즉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즉 what exactly was happening에 관련된 게 바로 뭐야?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Which embryos 어떤 배아 세포가 determined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determined 어떤 배아 세포가 결정이 되는지 즉 배아 세포가 될 것이 어떤 건지 자 결정될 건지 두 번째 just when 바로 just는 썼다는 얘기 강조하는 거지 바로 언제 이 말이지 뭡니까? 바로 어떨 때 그 데이가 뭐야 그러면 데이 엠브로이오즈를 받는 거지 복수 언제 바로 이 엠브로이오 셀즈를 받는 거지 엠브로이오 셀즈가 바로 become 뭐가 되는지 become committed to라고 하는 거 어디 헌신하다 전념하다 뭐뭐지 되다 이런 때 되다 정도로 보시면 돼 뭐가 되다 become 뭐에 지각하면 become committed to니까 자기 운명에 헌신하다 이 말이니까 즉 자기의 운명이 될지 이해됐어요? 뭐로 이제 뭡니까? 디벨롭이 될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와라 모포지네릭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 뭡니까? 결정 요인이지 즉 형태를 결정짓는 배아 어떤 쪽으로 어떤 형태의 배아가 될지 이거 결정짓는 결정 요인이 도대체 뭔지 이게 주목 잘 보세요 너무 어려운 표현이지 이건 과학자들 전공자들이 아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줬어? 옆에 부연 설명해줬잖아 디터미넌트가 바로 하는 게 뭡니까? 얘가 하는 거 바로 설명해줬잖아 됐냐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는 바로 말해주는 거야 명령해줘 말해줘 뭐를? 세포에게 말해 뭐라고? What to become 네가 뭐가 될지 세포에게 말해준다 이 말은 뭐야? 이 표현이 점잖게 되어 있지 무슨 말이야 세포가 이놈이 어떤 세포가 될지를 결정해주는 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얘기하지만 결국 핵심이 뭡니까? 세 번째가 핵심이 되는 거지 도대체 세포가 뭐가 될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지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걸 둘러싸고 바로 논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봅시다 하지만 그 논쟁은 바로 뭐예요? 그 논쟁은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왜? Because 왜 해결될 수가 없었어? 아무도 질문을 잘못 던졌다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않았어 여러분 주목 어떤 문제가 바로 질문이 정확해야 앤서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차로 가면 얼마고 지하철로 가면 얼마고 뭐 버스로 가면 얼마고 걸어가면 얼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그러면 버스로 가면 얼마가 걸릴 거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한 5시간이 걸려 이런 앤서를 받으려면 질문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가 걸려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뭡니까 서울과 부산의 인구 차이가 얼마지? 이렇게 해놓고 뭡니까 5시간 걸려라는 대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올바르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앤서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이런 게 참 어렵게 써서 그러지. 이게 논리지. 논쟁이 resolve,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말. 주목, 잘 보세요. 논쟁이 해결될 수 없었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앤서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논쟁이 해결된 게 아닌 거지. 이해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야? 중요한 질문을 놓쳤다라는 거지.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 시험 볼 때 뭐에 밑줄 그어야 돼? 크루셜 퀘스천에 밑줄 그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 크루셜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해됐어요? 이 크루셜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 뭐라고 나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이 학자들은 뭡니까? able to 능력이 안 됐어. 그 진정한 중요한 질문들, 어떤 형태로 말하는 진정한 질문들이에요. 바로 in which, 바로 뭐예요? 그것들이 데이가 뭡니까? 데이가 뭐야? 퀘스천즈를 받는 거야. 퀘스천즈. 그 질문들이 바로 뭡니까? 생산적으로 추구돼야 되는 이 말이지. PP형이니까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즉 질문이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 제대로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올바른 질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연구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recent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 짧은 글이긴 하지만 뭐 짧지도 않네. 이 글 하나를 보면 여러분 정말 분석할 게 많아.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 이런 어려운 글들은. 그 다음 자 recent discovery. 자 단어 보시기 바래요. 패러프레이즈 하세요. 뭘 패러프레이즈 한 거야? investigation이지. 그 다음 뭡니까? recent biologist 또는 recent researcher지. 다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최근의 발견은 바로 molecular biology, 분자생물학에서 이 단어는 많이 사용된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과학이 생물학이 뭡니까? 과학의 지금 왕입니다. 예전엔 과학의 왕은 단연코 뭐였어요? 물리학이었어요. 물리학.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생물학은 뭡니까? 과학 학문 중에 제일 낮았어. 그리고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생물학과가 가장 그 학력고사 점수가 낮았던 게 생물학과였어. 이과에서는 뭡니까? 생물학이 가장 항상 그 낮았고 최고과는 뭐였을까? 항상 물리학과예요. 물리학이 모든 뭡니까? 과학의 왕 중에 왕이었어. 물리학이.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리고 물리학은 천재의 학문이라고까지 불렸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으로 상징되는 실제 천재의 학문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으로 들어서는 뭡니까? 이 생물학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생물학이. 근데 당연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 우주도 중요하지만 우리 뭡니까? 인간의 노화, 병, 암 고치고 해야 되잖아. 다 뭐에서 나오는 거야? 생물학과 화학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어쨌든 그러면 자, 그 생물학의 단위 지금 한국 연구 단위가 바로 뭐다? 분자생물학 단위에서 연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자생물학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생물학이라고 하면 분자생물학 단위가 지금 모든 연구의 핵심 에어리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떻더라? 최근의 연구는 has opened up, 열어젖혔어요. 뭐를? 전망을 열어젖혔어. 뭐 할 수 있는 전망? resolution. 아하, 됐어. 그러면 그 논쟁에 아까 논쟁이 뭐였어? 주목. 논쟁이 뭐였어? 세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 뭐가 디터미넌트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 이거에 대한 레졸루션, 즉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전망을 열어젖혔다. 당연히 뭡니까?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겠지.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고 읽어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연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대표적인 게 이름도 나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닥터 뭡니까? 바이올로지스트. 그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보세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첫 번째 폴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바로 최근에 recent discovery를 한 학자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다시 앞으로 가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으로 다시 오시기 바래. 봅시다.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recent discovery가 도대체 뭔지, 이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음 패러그래프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근데 이 recent discovery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주목. 우리 첫 번째 100년 전과 그 다음에 later 단계의 차이는 구별했지?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두 번째 단계는 later 단계에서는 어떤 면, in which plane이 핵심이었잖아. 어떤 면에서 깍 잘려지는지, 커팅이 핵심이었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그 연구 성과를 아마 이어받아서 뭔가 했겠지. 자, now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이제 자 체크하세요. now recent와 연결되는 거. 이제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생각해. 시제 보시기 바래. 현재로 바뀌었잖아. 가장 최근의 연구가 되는 거지. 생각해요. 뭐라고? 그들이 이제 적어도 뭐라고? 몇몇 몰레큘러 분자들을 아는데 이 분자들이 바로 어떤 놈들이야? act as 뭐로서 활동하는 것들이야. 바로 모포지네릭 디터미넌트. 밑줄 그으세요. 자, 주목.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핵심 질문이 뭐였어? 도대체 세포가 배아가 뭐가 되도록 명령한 이 결정하는 놈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과거 따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정론자, 왕, 대통령 이런 거야. 이놈이 도대체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이잖아. 이 결정하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자,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they는 과학자를 받는 거고 they have been able to. 아까는 뭐였어? 중요한 crucial question을 able to 할 수 없었잖아. 근데 이 과학자들은 able to 할 수 있었던 거지. 뭐를? 됐냐를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더라.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이 cell determination.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cell determination이 시작이 되더라. even before. even 왜 썼어? 강조지. 중요한 부분이지. 이분이 나온 거나 이런 거. 자, 심지어는 뭐 이기조차 에그가 퍼틸라이즈드 되기 전부 우리는 자 그러면 기존의 연구들은 뭡니까? 에그가 난자가 수정이 된 뒤에야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최근의 연구는 바로 뭐다? 수정되기 전부터 세포가 뭐가 되더라? 시작이 되더라. 세포 결정이 시작이 되더라.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어? 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세포 결정은 언제 나더라? 퍼틸라이즈드 된 후에 나더라. 근데 퍼틸라이즈드 되기 이전이니까 뭡니까? 되기 이전은 우리가 unfertilized지. 이해됐어? 수정되기도 전에 이미 세포 결정이 시작이 되더라. 아하, 수정과 세포 결정 가운데 뭐가 빠르더라? 세포 결정이 더 빠르더라. 이 문장에서 뭡니까? 추론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다? 세포 결정은 수정된 이유라고 생각한 거, 애프터라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뭐더라? 그 이전부터 그 배아가 그 세포가 결정이 나더라라는 거지. 사실 저도 놀라운 발견인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다음 봅시다. 그러면서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했지. 어려운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바로 뭡니까? 이렇게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온 구체적인 연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도 이름 누구도 등장합니까? 학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이 연구 봐라. 자, sea urchin은 이게 성게죠. 맛있는 성게. 성게를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생물학자인 폴 그로스인데 이 사람은 바로 파운드 발견했어요. 뭐라고? unfertilized egg. 빨리 연결하세요. 뭐 연결시켜야 돼? 빨리 연결하세요. 뭐해? even before. 여기 빨리 연결시켜야 되는 거지. unfertilized. 패러프레이즈 한 거지. 자, 수정되기 이전에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알이 뭘 갖고 있더라? 알이 난자는 알이잖아. 알이 뭘 갖고 있더라? 서브스탠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가 또 하나 등장하고 있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이 뭔지 몰라. 하지만 뒤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 이 물질은 바로 뭐야? function as. function as를 앞에 뭡니까? act as라고 나와 있던 걸 바로 패러프레이즈 한 거야. ACT. 같은 거잖아. 같은 거. 자, 뭐로 기능하고 있어요? 뭐로 활동하고 있어? morphogenetic determinant. 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중요한 부분이지.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역만 가지고 되지 않아.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잘한다고 우리 국어 만점 못 받잖아. 비문학 독해 어렵잖아. 이게 비문학 독해지. 이게 전형적인 비문학 독해. 우리가 하는 일반 영어 여러분 비문학 독해야. 그래서 실제로 트위스탈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 국어 잘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들 트위스탈 방식으로 공무원에서 그 국어를 비문학 독해 강의하는 선생이 있어요. 국어 1타야. 우리 연구소 부소장. 근데 어쨌든 뭡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결국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논리지. 사실 문학도 논리야. 아닌 것 같지만 문학도 논리지. 근데 어쨌든 비문학은 더 논리지. 그러면 아까 에그가 퍼틸라이즈 이전부터 세포 디터미네이션 됐다고 되어 있지. 그거에다 이제 뭡니까?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그러면 그걸 결정짓는 바로 수정되기 이전에 즉 unfertilized 수정되기 이전에 알은 난자는 contain 뭐를 지니고 있더라? 물질을 지니고 있는 이 물질이 바로 어떤 물질이야? determinant지. 즉 결정을 내리는 물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 determinant가 뭔지를 찾아낸 거지. 이 substance를 찾아낸 거지. 이제 최근에 이해됐어요? 이 substance 바로 뭐다? 다시 이 substance가 바로 뭐다? determinant지. 즉 모포시네릭 즉 모폴로지 알잖아요. 형태론. 몸의 사람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를 이미 결정을 내려주는 결정인자를 이제 이 결정인자 역할을 하는
서브스탠스를 찾아낸 거지. 근데 이게 어디 있더라? 지금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퍼틸라이즈 된 거 수정돼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정되기 이전부터 있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념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은. 그럼 좀 더 봅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 they가 뭡니까? They are located in. they가 뭐예요? 서브스탠스를 받는 거지. 이 서브스탠스, 이 물질은 바로 located, 놓여 있어요. 위치에 있어. 어디에? 바로 사이토플라즘.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습니다. 많이 등장하는 세포질 뭐 이런 거 있지? 원형질, 세포질. 이건 많이 등장하니까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 아는 단어지, 우리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자, 뭐랄까, 이게 세포 있지, 세포. 배아세포, 이런 세포. 세포가 이렇게 생겼지. 세포 바깥에 그 세포질이, 이쪽에 세포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 있고, 핵이 있고, 뉴클레스, 핵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냥, 오케이. 그거 싫어서 우리 그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싫어서, 그치? 수학과 저런 게 싫어서. 저는 그런 생물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쉬웠거든, 생물이. 자, 물론, 오래전 일이라. 그 다음 봅시다. 생물 재밌어요, 근데 생물은. 자, 좀 더 봅시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즉, 에그셀의 난자세포에 바로 세포질 안에 놓여져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 즉,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어디 있는 거야? In that part. 그 부분, 어떤 파트입니까? 바로 포토플로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원형질이.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형, 가장 근본적인 거. 원형질에, 세포의 원형질에 있는, 원형질 어떤 부분에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어디 있는 거야? 뉴클러스, 핵 바깥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되어 있네. 이건 뭐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봅시다.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The unfertilized egg. 빗줄 그시기 바래요. 자, 빨리 연결시키세요. 어디 있어 이거? unfertilized가. 어디 있어? 위에 나와 있었지? 빨리 이런 거 화살표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항상. 자, 그러면 unfertilized, 즉 수정되지 않은 에그의 그 서브스탠스가 unfertilized 상태에서는 서브스탠스, 이 물질이 inactive, 활동을 못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활동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그렇게 활동도 안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homogeneously, 즉 공평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은 거야. 즉 아까 서브스탠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공평하지.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다던가 또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르면 공평하게 돼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자르나 봐요. 서브스탠스가 다 있으니까 훨씬 쉬웠겠지, 이해하기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쪽에만 몰려 있으니까 이쪽을 위를 잘라버리면 없네? 이쪽 자르면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호모지니어슬리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건 내용이고 몰라도 됩니다. 논리로 풀 수 있어. 그 다음, 근데 when the egg가 blank 2번일 때는 substance는 become active.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 내용 몰라도. 왜 그래? 반대지. 뭐가 반대입니까? 뭐가 반대야? 액티브와 인액티브지. 그러면 빈칸은 논리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반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unfertilized가 나와 있으니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fertilized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건 뭐 시간 앞서면 뭡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지금 자세하게 한 거예요. 개념 이해됐어? 자, 과학적 글쓰기가 나오면, 어려운 글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분석하자.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뭡니까?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빈칸을 맞춰버리자. 아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어려운 글이야. 제일 어려운 글이고 끝났습니다. 2번으로 가시기 바래요. 자, 2번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단어를 하나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어서 체크합시다. 첫 번째 파라그래프의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파라그래프에
밑에도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세요. perpetuate라고 나와 있지. 별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하고 perpetual, 영구적인하고 헷갈리기 좋거든. 구별 꼭 하시기 바랍니다. perpetuate은 TRA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perpetuate. 거기 이 단어와 이 단어 헷갈리거든. 이건 뭔가 영속화, perpetual, 영원하게 만드는 이거잖아. 영속화시키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뭡니까? 저지르다 이런 말이야. 범죄를 저지르다, 뭔가를 저지르다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perpetration.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단어 정리 잘 안 하잖아. 한 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디렉션 갑시다. 디렉션. 자, 패시지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패시지에 따르면 misguided, 밑줄 그으세요. misguide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도하는, 잘못된 이런 말이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단어 그 자체의 뜻이야. 가이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이끌어주는 가이드지. 근데 미스니까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 그리고 오도라는 한자를 쓰는 거야. 잘못된 길 이런 뜻이죠. 오도되게. 이해됐어? 즉 잘못된 explanation이 뭐냐? 뭐에 대한? criminal violence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뭐냐? 이건 뭡니까? 쉬운 문제지. 왜? 이건 뭐 하는 거야? 추론 문제도 아니고 빈칸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뭐야? 그냥 소수령 문제니까 답이 그대로 100% 패시지 안에 있습니다.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 뭐만 없으면 do not copy more than 이 개념이 없으면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가세요. Second, how 그와 같은 explanation, search가 바로 어떤 explanation이에요? misguided explanation가 되는 거지. 그와 같은 오도된 설명이 어떻게 different 하냐? 누구와? 닥터 그로스포겔의 설명과 explication이나 explanation이나 같은 뜻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찾아봅시다. 이건 찾기 어렵지 않았죠? 글 안에 뭡니까? 이미 misguided explanation이라고 한 단어가 첫 번째 패러그랩 마지막에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지. 뭐 그냥 빨리 먼저 체크를 해놔야지. 잘못된 설명, criminal violence에 대한 in this country니까 미국이고, 미국에서 잘못된, 즉 형사범죄에 대한 잘못된 설명 바로 위에 나와 있죠. 그게 핵심이 뭡니까? 블랙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랙과 라티노들은 뭐더라? more prone innately and culturally. innately와 culturally까지 가로 묶어버리세요.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지. 이 단어들이 빠지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점이야 무조건. 키워드야 이게. 다시 블랙과 라티노들은 more prone, 여러분들 be prone to 수거잖아. 뭐뭐하는 경향이 쉽다, 뭐뭐하기 쉽다 이런 말이잖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얘들은 innately가 왜 중요합니까? 이건 뭐 하는 거야?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니.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말이야. 본질적으로 타고나길, 즉 본질이야.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후천적으로 노력해도 흑인과 라티노는,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라티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걔들 선천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선천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눈 두 개 달고 태어났듯이 얘들은 선천적으로 범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지.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야 이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백인들이. 근데 이걸 해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참고로 범죄는 뭡니까? 백인들이 훨씬 많이 저지릅니다. 백인들이. 근데 백인들은 뭡니까? 감옥으로 가는 확률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들이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언론에만 그렇게 크게 노출만 되지 않으면 비싼 시간당 뭡니까?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이런 어마무시하게 비싼 주의시들, 유태인 변호사를 사잖아? 그럼 뭡니까? 웬만한 범죄는 다 풀려납니다. 대신에 내가 가진 한 100억 정도 자산 가지고 있어. 100억 다 날리게 돼요. 그런 거야. 미국은 여러분들 정말 그 크리미널 시스템을 보면 이 범죄 형사 저스티스 시스템
이거는 세계 최악이야, 최악. 정말. 돈 있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감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닮아가서 지금 문제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전관이라는 게 더 큰 문제지. 뭡니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얘들이 전관이라고 하거든. 얘들은 뭡니까? 예를 들어 부장판사로 있다가 부장검사로 있다가 어떤 나왔어. 그럼 뭡니까? 전화 한 통화 해결하고. 자기 밑에 있던 애들이 그 검사들이 다루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애들이란 말은 뭐냐면 부장검사를 했을 때 밑에 검사는 꼼짝 못해요. 귀통에 따기 때리고 막 그런다고. 꼼짝 못한다고. 그러니까 야, 김 검사 이번에 좀 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법조계에 대한 뭡니까? 권위가 가장 낮은 나라야, OECD 국가 중에. 왜? 한번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자, 어쨌든 innately, culturally 개념 이해됐어요? cultura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글에서 여러분도 아마 어려웠을 거야. 컬처를 찾기가. 컬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글에. 맨 마지막 문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맨 마지막. 마지막 문장 가세요.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해요. 닥터 그로스포겔은 attribute A to B지.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런 말이잖아. A를 B의 기인한 탓으로 돌리다 이런 말이잖아. 자, 다시 뭐라고 돌리는 거예요? 닥터 그루스펙은 these findings는 미술친 부분이 그렇게 되겠고 나중에 보도록 하고 부분적으로는 바로 됐냐라고 하는 팩트의 탓으로 돌린다. 바로 뭡니까? 팩트가. 라틴어는 일반적으로 바로 뭘 갖고 있어요? 더 높은 labor force participation. 지금 무슨 말이야?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노동 현장에 투입된다는 얘기지. 즉 실업률이 낮다. 쉽게 말해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야. 취업률이 높고 첫 번째. 이건 뭐의 문제입니까? 이건 뭐의 문제예요? 클래스의 문제지. 이코노미의 문제가 되는 거지. 경제의 문제지. 그 다음 and. 그 다음 부분도 중요합니다. and. 바로 라틴어들은 뭡니까? 취업률이 높고 그리고 라틴어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 close 아주 밀접하고 그 다음에 highly supportive tie. tie가 뭔지 알죠?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 즉 라틴어들은 뭐야? 지역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가족의 패밀리와 타이가 연결고리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컬처지. 이런 걸 우리는 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컬처. 주모,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제가 옛날 미국 살 때 유학생 시절에 참 많이 듣던 그 한국인 교포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참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했는데 이상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많은 교포들이 흑인들을 여전히 껌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사석이지만 한국인들 끼리끼리지만 아이 저 깜댕이 새끼 저것들을 맨날 범죄나 저지르고 아유 저것들 맨날 마약이나 처먹고 이게 입에 달고 살아. 한국의 많은 교포들이. 이건 여러분들 무지가 잘못된 인식을 낳고 잘못된 인식이 안 좋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1992년 LA 우리가 말하는 폭동이라고 하는 게 한인들이 뭡니까? 흑인들 너무 무시해서 나온 거야. 가장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게 물론 더 복잡한 클래스의 문제가 있어. 이코노미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백인 경찰놈들이 LA 경찰놈들이 백인들이 살고 있는 페사데나라고 있어요. 거기에 페사데나 그 유명한 칼텍이 있는 유명한 그 칼텍 세계적인 대학이죠. 칼텍이 있는 페사데나 그 교외 지역 거기만 방어를 하고 한국인 장사들을 하는 뭡니까? 한인타운은 거기를 경찰들을 다 배치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약탈하게 놔둬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울렛을 만들어준 거지. 그냥 돌파구를 만들어준 거지. 니네끼리 유색인종끼리 싸워라. 죽든 말든. 실제로 백인 경찰 애들이. 이게 LA 많이 안 알려진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컬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국인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컬처지. 우리는 선생님을 존중을 하고 배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 실제 그게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봤어요? 막스 베버의 그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책. 왜 개신교 국가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그 유명한 얘기. 그런 책이 있어. 우리 미국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거는
아메리칸 주림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개념이. 근데 어쨌든 그럼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개신교들은 뭐가 있더라? 워크 에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정설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그 전에 카톨릭은 뭡니까? 카톨릭은 맨날 교회 가면 1960년대까지 카톨릭은 뭡니까? 여러분들 라틴어로 신부님들이 설교를 했어. 알아듣겠어? 일반인들이? 라틴어로? 그 1960년대 없어진 거야. 그 풍경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졸립지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맨날 뭡니까? 교회 가기만 하면 신부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맨날 얘기하니까 부자들이 어때? 짜증나지.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16세기 17세기에 등장했던 칼뱅이에요. 켈빈. 우리나라는 거의 대다수가 켈비니즘이야. 그게 영국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청교도가 되는 거야. 이 켈비니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은 켈빈은 뭐를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은총, 그레이스라고 하거든. 은총을 입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 십자가를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마박에다가 십자가, 너 구원, 그레이스 써놓고 나오지 않잖아. 이걸 칼뱅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주 교활한 놈이지 사실은. 뭐라고 해결해요? 이 세상에서의 웰스,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을 예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은총을 준 거는 바로 네가 현상에서 잘 살게 해준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미국을 만들어내는 바로 원천이다. 미국은 누가 만든 나라예요? 청교도가 만들었지. 이게 여러분 미국의 비밀이야. 이 미국 문학의 가장 우리 5월에 기출 때 제가 설명했잖아. 미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주림이다. 주림의 실패를 다루는 거라고. 근데 바로 이게 나오는 개념이 이 개념이야. 이 켈비니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교회만 가면 신부님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맨날 이러는데 이제 개신교로 가니까 뭐라고 해? 장로교로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chosen, 네가 선택된 존재라는 거지. 그레이스를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때부터 미국 그 개신교. 남을 뺏든 말든 죽이든 말든 열심히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아메리칸 주림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학에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을 할 이론 정리해서 다 설명할 부분인데 일반 영어 때 미리 합니다. 자, 개념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 예정설이라고 하는 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근데 이거를 20세기 후반에 중국계 학자가 하버드에 있는 중국계 학자가 왜 동아시아가 왜 일본과 중국과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이 왜 세계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됐는가를 설명할 때 뭘 갖고 설명했겠어? Confucius. 바로 유교를 가지고 공자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논문이야. 바로 동양의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학문을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겸손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미국 가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유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반박하기가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겪고 독재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180이 170이 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7위 8위잖아. 뭐를 설명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한국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거야. 이건 바로 뭐다? 이런 게 바로 컬처라는 거지. 마지막에 한국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때? 가정이 지금 많이 붕괴됐지만 패밀리가 끈끈하지. 패밀리 타이가 끈끈하지. 예전에 뭡니까? 지역 공동체도 한국은 굉장히 끈끈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다? 이건 이카노미가 아니라 레이스가 아니라 바로 뭐의 문제다? 바로 컬처의 문제인 거지. 개념 이해됐어요? 여러 답지에로 컬처 있는 개념 바로 이거 맨 마지막에 이제 컬처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설명을 한다면. 그럼 다시 봅시다.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innately와 culturally 라티노와 블랙들은 바이올런스 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 화이트와 에이시안보다 그렇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misguided explanations가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이 바로 뭐다? innately와 culturally가 바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빠지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이거는. 타고나길. 문화적으로 자, 아까 말했지. 흑인들 저것들 맨날 마약이나 처먹고 맨날 깽단이나 하잖아. 이게 바로 뭐야? 컬처지. 흑인의 문화라는 거지. 맨날 힙합이나 듣고 뭡니까? 청바지 질질 거고 뭡니까? 엉덩이 뭡니까? 똥구멍 다 보이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이해됐어? 그런 게 걔들이 문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인 애들이 설명을 해버리는 거지. 이건 컬처로 설명하는 거예요.
컬처럴. 이카노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닥터 그로스보겔의 설명은 바로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이카노미라는 거지. 이카노미. 밑줄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반박하는 논리죠. 거기 봅시다. Violence rate. 밑줄로 가세요. 미들 클래스의 바이올런스, 미들 클래스 라티노 커뮤니티, 즉 중산층 라티노들은 여기서 바이올런스 레이트, 폭력률은 force 훨씬 significant, 훨씬 떨어지더라. 누구보다 떨어지더라. economically deprived Caucasian. Caucasian이 뭡니까? white지, 백인이지. deprive는 뭡니까? 가난한이지. 즉 economically deprived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면 poor지, poor. 가난한, 이해됐어? 가난한 백인들보다 오히려 라티노들, 중산층 라티노들이 범죄율이 훨씬 떨어지더라는 얘기지. 이 말은 뭘 반박하는 거야? 주목. 이건 뭘 반박하는 겁니까? 라티노와 블랙은 innately, culturally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반박이지. 결국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이카노미의 문제라는 거지. 이카노미의 문제. 이건 뭐 학문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닥터 그로스보겔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미국에서.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학문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언론들에서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유, 흑인 라티노들 저거 다 깽단이랑. 왜? 영화 보면 맨날 깽단은 누굽니까? 흑인과 라티노들이잖아. 이해돼? 무슨 말이지?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3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밑줄 의미 이제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뭘 반박하는지 이해됐지? culturally, economically, innately. 그러면 중산층도 뭡니까? 타고나길, 자, 주목. 모든 라티노들은 타고나길 innately, culturally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라티노니까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 하지만 중산층,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더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 훨씬 적게 저지르더라는 얘기지. 그걸 스테레오타입을 깨버리는 거지. 잘못된 편견을 박살내버리는 그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시기 바래요. 3번. 봅시다. 궁금한데, 여러분들 3번, 그, 문제는 concluding이 없지. concluding 집어넣으세요. 131페이지에 provide a topic sentence and supporting ideas and a concluding sentence 하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세요. 풀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걸 썸머리하기 어땠어? 어려웠지?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험보다는 훨씬 어려운 제가 다음 판에는 이 문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 현재 경향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 이게 그냥 첫 번째 토픽 센텐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게 토픽 센텐스 같은데 토픽 센텐스가 아니야. 우선 그게 어렵고,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들이야. 이거는 그냥 한 문장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다음 그 책을 낼 때는 지금 개정 작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과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합쳐야 이게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패러그래프를 또한 하나로 합치는 거지. 그 두 개의 패러그래프로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를 내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같이 봅시다.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를 알아야 토픽 센텐스를 찾지.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가 뭡니까? 그건 누워서 떡 먹기야. 그치? 처음부터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오픈 오피스 또는 오픈 오피스 스페이시스. 이게 키워드지. 자, 이걸 가지고 이 글의 저자가 말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 즉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지. 키워드는 오픈 오피스 스페이스가 키워드가 되는 거, 또는 오픈 오피스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근데 세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픈 스페이스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기대됐던 것만큼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다음에 나와 있는 글이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에 관한 것이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일 따름이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걸 topic sentence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이미 우리 연습을 했어. 어떤 거? 자, 썸머리 문제 나온다. 어떻게 해라? topic sentence를 먼저 구성해라. 나중에 구성해라. 나중에 하라고 했지. 항상 뭐부터 하고? body부터 보고하라고 했지. body부터. 그 보니까 body 보니까 뭡니까? 두 번째 파라그래프는 뭡니까? 이건 뭐야? 그냥 실험은 이러저러 했다. 이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메이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음은 이거 근데 이게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독립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 썸머리 안 할 수도 없어. 이거 문제는. 이건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자, 이거 어떻든 한 문장씩 정도하시면 돼. 근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다 들어가 있지. 거기 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됐습니까? Many researchers, 많은 연구들은 provide three cautionary tales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 비유적인 표현이 즉 무슨 말이야? 주의 깊은 얘기들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cautionary,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니까 무슨 말입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뭐예요? 네거티브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니까. 잘못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디 패러그래프의 핵심이 되는 거지. 첫 번째가 바로 뭐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거기 보세요. 오픈 오피스 스페이스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인터랙션을 프로모션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하더라? 그것들은 이 오픈 스페이스들은 커즈 야기시켜요. 뭐 일하는 노동자들을 뭡니까? 오히려 프라이버시, 즉 프라이버시 뭐와 대조적인 단어입니까? 인터랙션과 대조. 즉 오픈 스페이스를 한 이유가 뭐였어? 인터랙션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뭘 찾더라? 프라이버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하더라. 이게 첫 번째지. 뭘 찾더라? 인터랙션 적고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더 강화시키더라 이거지. 프라이버시를 찾게 되더라. 두 번째. 어디서 끊으면 돼요? These open space. 앞에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 오픈 스페이스는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스펠이라는 이 단어 처음 나왔어요. 우리 그래서 스펠. 이거는 뭡니까? lead to 뭐뭐를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야. 스펠은. 지금 외우세요. 별표 쳐놓고 처음 나왔습니다. 자, 스펠은 마술을 가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 스펠링 뭐 이런 뜻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뜻은 뭐뭐를 야기시키다. 초래하다는 말이야. 우리말로 초래하다. 그럼 봅시다. 이런 오픈 스페이스는 아마도 뭐 할 것 같아요? 초래할 것 같아요. 배드 뉴스. 나쁜 뉴스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즉 나쁜 뉴스를 그 나쁜 뉴스인데 어떤 나쁜 뉴스예요? 누구한테 나쁜 뉴스야? 누구에게 나쁜 뉴스야? 뭐에 나쁜 뉴스야? Collective Company Intelligence. 참 이런 표현 썼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들이야. 이런 건 전문 용어들이지. 주모, 우리 개인들은 뭡니까? 주모, 퍼스널 우리는 IQ가 있지. 우리 인텔리전스가 있지. 그게 IQ잖아. 인텔리전스 각각의. 근데 뭐도 있는 거예요? 회사도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지. 우리 뭐 집단지성 이런 얘기도 요즘에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지. 회사도 그런 지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회사의 지성이 있는데 주모, 참고로 여러분 좋은 회사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야? 전 세계에서 뭡니까? 컴퍼니 인텔리전스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실리콘밸리에 있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뭡니까? 구글이지. 구글은 여러분들 그 지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가서 출퇴근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고 뭡니까? 사방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과일과 맛있는 와인 같은 것도 회사에. 그다음 언제든 네가 놀고 싶으면 가서 뭡니까? 노래방 하고 노래도 하고. 천국이지. 거기다 연봉도 뭡니까? 한 2억씩 막 이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뭡니까?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뛰어난 가장 인텔리전스가 좋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싶어 해? 구글, 애플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엔비디아 뭐 이런 데. 삼성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달라. 삼성은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삼성이 미래 비전이 저는 굉장히 스캡티컬한 편이야.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삼성은 IT 회사라고 하지만 IT 회사도 아니야. 삼성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매니팩처러야. 제조업 하는 거야. 제조업. 비메모리 만들어내는 회사일 뿐이야. 실패했어. 소프트웨어를 전환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시대잖아. 근데 백날 열심히 하면 나이키 공장 하나 없잖아. 여러분 나이키는 미국 공장 하나가 없어요. 미국에. 걔들은 다 외주 주잖아. 전 세계 뭐 필리핀, 뭐 방글라데시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다 외주 주잖아. 디자인 같은 것만 지들이 해내고 어마무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뭡니까? 컴퍼니 개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집단적으로 뭡니까? 그 회사가 집단적인 인텔리전스가 높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뭡니까? 집단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너 지금 몇 시야? 왜 안 들어와? 3시야? 너 시간 딱딱딱 칼같이 재놓고 뭡니까? 누가 위에서 막 이렇게 꼬질러보고 관리하면 뭡니까? 인텔리전스가 높아지겠어? 안 되게 되는, 내가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데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면 단언컨대 망합니다. 그럼 살아남을 수가, 2등은 죽잖아 지금. 세계가 얼마나 살벌한 세계인데 리더가 중요한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어려운 개념이야, 쉬운 개념이야? 어려운 개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In other words. 설명해냈잖아. 어려운 얘기 하니까. 우리 다 몰랐잖아. 그 뭡니까? 컴퍼니, 콜렉티브 컴퍼니 인텔리전스가 뭔지 몰랐잖아. 근데 결국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overstimulating. 자, overstimulating office space. 이게 뭡니까? 패러프레이즈 한 거지. 뭐야? 오픈이지, 오픈. 오픈돼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칸막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과하게 서로 간에 다 보잖아. 내가 코 푸는 것도 보이고 내가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 다 보이잖아. 오버 스티뮬레이팅 되는 거지. 이런 오피스들은 어떻더라? 크레이트 만들어내더라. 뭘 만들어내더라? 바로 디크리지. 이게 바로 뭐야? 앞에 나와 있던 배드 뉴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줄여? 뭘 줄여요? 바로 그 조직의 생산성. 정리합시다. 핵심 단어가 바로 뭡니까?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두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더라. 그 조직은 뭐야? 회사지, 회사. 오거니제이셔널이라고 하면 회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모든 채널들이, 바로 인터랙션의 모든 채널들이 어떻더라? 이퀄리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동등하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더라. 오픈 레이아웃 체인지에서. 오픈 레이아웃 체인지는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지금 뭐 트레디셔널 오피스에서 지금 오픈으로 바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우리말로 레이아웃이라고 하지. 자, 오픈 레이아웃 체인지. 이해됐어요? 쉽게 말하면 오픈 오피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더라? 이퀄리 인터랙션이 되는 게 아니더라. 채널은 추상적, 자, 주목. 채널 개념 이해돼? 여러분, 자, 요즘에 인간관계를 소통하는 채널들이 어떤 게 있어요? SNS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이메일이 있을 거고, 또 뭐 있어? 텔레폰, 전화가 있을 거고, 또 뭐 있어? 직접 만나는, 이게 다 채널이지. 이런 걸 채널이라고 하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근데 모든 채널이 이퀄리가 핵심이야. 똑같이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어려운 얘기에서. 그럼 부연 설명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다음 봅시다. wire, 뭡니까? 이메일의 숫자는 바로 뭡니까? 연구에 따르면 이메일의 숫자가 보내주는 건 인크리, 즉 이메일은 어떻게 돼요? 많아지지. 그런데 어떻더라? 이러한 인터랙션에, 자, this interaction 가르치는 거 찾으세요. 뭡니까? 이메일이지. 이메일을 통한 인터랙션 얘기를 하는 거지. 이메일의 인터랙션의 richness, 풍요로움은 was not equal to, be equal to는 동등하다 이 말이잖아. 뭐와 동등하지 않다. 뭐와 동등하지 않아요. face to face 인터랙션에서 있는 대시 가르치는 거 찾으세요. 이런 게 그런 지시사가 중요한 거지. 대시 뭡니까? richness를 받는 거지. 이걸 여러분 쉬운 글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글이야. 번역도 사실 생각보다 까탈스러운 글이야. 추상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좀 무슨 말이야? 자, 오케이.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오픈 스페이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메일로 서로 인터랙션 했어. 이 글이 저자는 뭐라고? 이메일의 인터랙션 서로, 물론 이메일도 인터랙션 맞아. 오케이. 좋아. 하지만 이메일로 주고받는 인터랙 관계의 그 풍요로움은, 리치니스는 뭐만 못하다. 우리가 얼굴 맞대고 맥주 한잔 먹어가면서 뭐 얘기해가면서 하는 이런 인터랙션이 주는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뭐가 더 풍요롭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핵심이 뭡니까? 리치니스, 둘 다 인터랙션이라니까? 둘 다 인터랙션이야. 하지만 뭐가 차이가 있더라? 리치니스에서 풍요로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리치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쉬워? 어려운 썸머리야, 여러분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글이지. 개념은 이제 충분히 이해됐지? 이게 바로 세 가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I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여요. 자, seems like 다음에 뭡니까? It seems,
seems like 대신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자, it might be time. 이런 타임 같아. 바로 먼저는 뭡니까? 조용한 방을 찾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go back to 이거 수거가 나왔어요. 그냥 go back to drawing board라고 하는 건 자, 드로잉 보드라고 하는 거 우리 그림 그리는 거 디자인하는 게 보드가 드로잉 보드지. 드로잉 보드로 다시 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그린 그림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시 설계해 이런 말이지. 이해됐어요? 원래 뜻은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뭐뭐를 백지로 돌리다 이런 뜻이 돼요. 뭐뭐를 백지로 돌리다. 그래서 백지로 돌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백도 다시 드로잉룸을 같이 했으니까 백지로 돌리고 했던 걸 다시 백지로 돌리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다. 그런 뜻이야. 이게 처음 나온 수고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픈 오피스 디자인 어떻게 해라? 원점으로 다시 돌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백지로 만들고 다시 뭐 해라 그러면 트레디셔널한 그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권고를 해주고 있는 거지.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뭡니까? 전형적인 concluding sentence가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자 18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18회 1번 눈 감으세요. 어려웠다 손 들으세요. 3명. 쉬웠다 손 들으세요. 중간 정도였다. 오케이. 글 자체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 아니지. 글 자체도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쉽지. 아니야? 문제 봅시다. 잘 보세요.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완성해라야. 다시 빈칸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 fill in the blank하고 complete main idea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쉽다? 메인 아이디어가 훨씬 쉽다. 왜? 우리 여러분 글을 읽으면 대충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대충 파악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빈칸 들어갈 게 규모가 범위가 한정 지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fill in the blank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키워드들이 들어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봅시다. 빈칸 가세요. 박스에 가세요. 빈칸은 which 이거는 바로 뭐예요? once 한때는 enomy였어요. 밑줄 그으세요. once가 나오는 거니까 시제가 또 과거네. 과거에는 뭐였어? 적이었어. 그랬던 놈이 이제 now 체크하세요. 이제는 뭐가 돼? 뭐로 기능하고 있어요? helper, 즉 enemy하고 helpers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지. 대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옛날에는 적이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우군이 돼버렸네. 도와주는 놈이 됐어. 뭐가? 다시 보세요. 주목. 메인아이디어라고 돼 있어. 메인아이디어. 그럼 보니까 에너미라든가 헬퍼라든가 이런 건 키워드일 확률이 없잖아. 이거는 그냥 서술해주는 단어들일 뿐이지, 묘사해주는 단어들일 뿐이지. 그럼 빈칸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메인 아이디어라며. 메인 아이디어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뭡니까? 이건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왜? 디렉션만 꼼꼼하게 읽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다시 빈칸 빼놓고 나머지는 키워드들이 없어요. 그럼 빈칸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키워드만 들어가야 된다. 키워드 중에서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문제가 뭐이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정답 관계 이런 거 90% 맞춰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건 독해가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이건 그냥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게. 봅시다. 그러면 맨 위로 가세요. 우리의 지놈은 바로 be reader with 별표치 중요한 수거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유전자는 지놈은 우리의 게놈은 우리 제놈이라고 하는 건 뭐 유전체라고 하죠. 유전자 전체. 우리 유전체는 뭐로 가득 차 있어? ancient 바이러스의 그 옛날 바이러스의 디트라이터스라고 하는 거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폐기물. 즉 옛날 바이러스의 폐기물들로 가득 차
있어.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지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ncient viru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우선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네 정도. 아직은 몰라. 왜? 반복은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복이 중요한데 첫 번째 문장은 반복이 없잖아. 다시 봅시다. 두 번째 문장 가세요. They infected. 그것들은 감염시켜요. 우리의 허머니드라고 하는 휴먼 비잉을 얘기하는 휴먼, 인간. 우리 인간 조상들을 언제? tens of million, 수천만 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뭐 수천만 년 전이면 뭘까? 그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닌가? 몰라. 어쨌든 우리의 인류 조상들을 감염시켰어. 수천만 년 전에. 인서팅, 뭘 집어넣었어요? 그럼 데이가 누구야? 감염은 누가 시키는 거야? 게놈이 감염시켜? 바이러스가 감염시켜? 바이러스가 되는 거지. 바이러스. 그럼 데이가 되는 건 에인션트 바이러스를 받는 거겠죠. 이 바이러스는 감염시켰어. 수천만 년 전에. 그래서 그때 감염시키면서 뭡니까? 인서팅. 자기들의 진을, 즉 바이러스, their genes 할 때 대어는 바이러스를 받는 거야. 지들의 바이러스 지인의 유전자를 어디 속에다가? 그들의 호스트.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행히 이건 우리가 코로나를 겹치면서 우리 전 세계인들이 뭡니까? 바이러스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지. 알잖아. 호스트와 뭡니까? 패러사이트, 기생. 기생은 어디서 하는? 숙주한테, 주인한테 하는 거잖아. 그럼 이 호스트는 누구야? 숙주는 누굽니까? 주인, 누구야? 기생충이 머무르는, 바이러스가 머무르는, 우리의 앤시스터들이, 조상들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우리의 조상들의 호스트는 우리 조상들이야. 앤시스터들의 DNA 속으로, 보세요. 그 무슨 말이야, 지금. 옛날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수천만 년 전에 뭐 한 거야?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뭐야? 조상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봤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뭐 하게 되는 거야? 여전히 있는 거야. 인간의 DNA에. 우리 침입해서 이것들이 공격했어. 이놈들은 뭐야? 그러니까 감염시켰다며. 감염시킨 우리 적이지. 그럼 뭡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ancient, 두 단어 쓰라고 돼 있잖아. ancient viruss가 되는 거지. viruss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키워드네, 이 키워드. 자, 그냥 그 정도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글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까 그 번역을 나중에 나눠줄 테니까 번역 보시면 되겠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자? 질문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을 해야 됩니다. 2번. 여러분 2번 문제가 아마 어려웠을 거야. 문제는 1번보다 2번이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답이 잘 나옵니까? 물론 나올 수도 있어. 대충 했으면 답이 잘 나옵니다. 대충 했으면.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읽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게 반복돼서 나와요? affection. 그렇지. 이거 찾기는 어렵지 않죠? 애정, 사랑, 애정, affection. 또 뭐가 반복돼서 나옵니까? 에고, 셀프, 프리즌 오브 에고 이런 거 나오지? 에고나 셀프는 같은 뜻이니까.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봅시다. ambition, 야망인데 뭡니까? exclude. 이런 단어 번역이 쉬워, 어려워? 여기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막상 막 하려면 약간 야리까리하고.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include. 그럼 뭐야? include는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거지, 포함하고 있는 거지. 즉 빈칸을 가지고 있는 ambition이 되는 거지. 그럼 exclude는 뭡니까? 빈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되는 거지. 배제한 거니까. 이해됐어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잘 애매하면 반대로 번역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면. 자, 봅시다. 그러면 빈칸이 없는 ambition은 이 말이지. 빈칸을 배제한 거니까,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빈칸이 없는 A는 ambition은 바로 뭐에서? From its
purview 중요한 단어죠. 범위라고 하는 건 범위지. 범위, 영역, 범위. 너 공부의 범위가 뭐야? 뭐 할 때 범위, 영역, 뭐 이런 거, 시야, 뭐 이런 거. it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it, ambition이지. ambition. 빈칸이 아니라 ambition. 즉 자기의 시야로부터, 자기의 영역으로부터 빈칸을 배제한 ambition은, 야망은 바로 뭐야? 일반적으로 바로 뭐 때문에 나온 거다. 뭐의 결과다. 어떤 거의 결과다. 일종의 어떤 종류의 바로 뭐의 결과다. anger와 hate. 뭐 알겠죠? 분노와 증오의 결과다. 즉, 뭐 때문에 나온다. 이런 ambition은 증오 때문에 나오는 것. 좀 날 보세요. 그러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다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네거티브지. 헤이트리드에서 나왔다며. 증오에서 나왔다며. 네거티브지. 그러면 핑카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뭐가 나와야 돼요? 포지티브가 나와야지. 왜? 익스클루드니까. 없는 거니까. 이해됐어? 개념 이해됐어?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안 나와. 하지만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좀 더 봅시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앵거는 헤이트리드, 즉 인류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증오 때문에 나온 건데, 근데 이놈은 produced, 뭐에서 만들어진 분노입니까? 바로 unhappiness, 즉 어린 시절에 불행해서, 어린 시절 불행 때문에 인류를 증오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later life. 앞에 인 뉴스 나왔지? later life니까 뭡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 말이지. 성년이 돼서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injustice. 너무나 불공정을 너무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세상, 이놈의 세상 죽어버려라, 망해버려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any of the causes. 바로 뭐예요? persecution mania. 즉 피해망상으로 리드 투는 뭐니까? 피해망상을 만들어낸 거지. 피해망상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코즈들, 원인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피해망상 때문에란 얘기지. 자, 그 다음 갑시다.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앰비션은 뭐가 없는, 빈칸이 없는, 즉 빈칸은 포지티브지. 이 포지티브한 뭔가가 없는 야망이라고 하는 건 네거티브다 이 말이지. 네거티브다. 아주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건데 이것은 불행에서 만들어졌고, 부정의에서, 불공평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피해망상에서 만들어졌고. 참고로 여러분, 피해망상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도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 중고등학교 어릴 때 다닐 때 피해망상적 그런 특징을 보인 친구들이 한두 명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 뒤를, 퍼스널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망상을 갖게 된 거. 실제로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그런 하게 돼. 안타깝지만 이게.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됐지? 두 번째 문장으로 갑시다. Too powerful ego 밑줄 보세요. 너무나 강력한, 그냥 powerful ego 정도가 아니라 투야, 투. 너무나 강력한 이고는 바로 뭐야? 너무나 강력한 자아는 감옥이야. 주모, 이 강력한 이것과 correspond to하는 한 단어가 뭡니까? ambition이지. 이게 ambition이지. ambition. 이게 좀 어렵습니다. 찾기가. ambition은 뭐야? 나 voice, be ambitious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이거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거지. 파워풀한 이고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ambition 별로 없잖아. 여러분 ambition 많아요? 어때? 그냥 적당히 살잖아. 그냥. 우리의 ambition은 깨끗해봤자 이명 수석 정도는 하지 뭐. 나는 큰 ambition 없지. 뭐 이 정도잖아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우리는 다 험불한 존재들이야. 근데 too powerful ego를 가진 사람은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어.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 이런 인간들이 세상을 망가뜨리지. 자, too powerful ego 개념 이해됐어? 강력한 이거는 바로 감옥인데 from which 이 감옥으로부터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must escape.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만약에 뭐 한다면 그가 원하는 생긴 걸 보세요. if 다음에 뭡니까? 비동사 나와있고 to 동사 원형 나와있고 그 유명한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거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비투용법.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뜻을 모른다. 그럼 빨리 집에 가서 비투용법 공부 다 해놓으셔야 돼. 비투용법은 5가지 뜻이 있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if가 생긴 꼴이 if 다음에 b2가 나오면 비동사 다음에 to가 나오면 intend의 뜻이잖아. 의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의도한다면 뭐 하기를? Enjoy the world. 세상을 즐기는데 어떻게 즐겨요? To the full. To the full. 수고죠. To the full은 뭐야? 정말 풍부하게, 아까 richness 나왔지? richness처럼 아주 풍요롭게 세상을 내가 즐기고 싶다면 우리는 뭐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지. 강력한 자아라고 하는 이 감옥, 야망이라고 하는 야망이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야망이 없는, 뭐가 없는 야망이 나쁘다는 얘기야. 빈칸이 없는 야망이 나쁘다는 거지. 오해하면 안 돼. 야망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빈칸이 없는 이런 야망이 아주 네거티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쨌든 네거티브로 좀 보고 있긴 하지. 앰비션. 자, 너무나 강력한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놈이 바로 뭐야? 뭐가 없는, 빈칸이 없는 앰비션이 바로 too powerful 이고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바로 감옥인데 벗어나야 돼. 행복하고 싶으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가세요. capacity. 재미있는 단어 썼죠. 능력이지, 능력. 역량, 능력. capacity인데 바로 뭐 genuine affection을, 즉 genuine은 뭡니까? genuine은 뭐야? 짝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진짜지, 진짜. 진정한 진짜의 애정을 할 수 있는 capacity, 능력. 저는 여러분들 이 글 있잖아.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아요. too powerful, 이거는 감옥이다. 자아가 만든 감옥. 얼마나 멋집니까? 내 자아가 만든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얘기는 제가 문학 시간에 옛날 1사월에 설명을 한번 했었어. 이게 뭐다? 저는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존 키츠의 네거티브 캐퍼빌리티, 그 유명한 이론 있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야.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네거티브 캐퍼빌리티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 내가 그래 가시나무 노래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속에 나만 너무 많으면 뭐야?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시로 찔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 아니야? 진리지, 진리. 사랑은 나를 비워내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야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리를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렵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 근데 그걸 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genuine affection. 개념 이해됐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놈은, 이거 할 수 있는 역량은 바로 인간의 표시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뭐 하는 거야? 이런 자아의 감옥,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Prison of self. 뭐로 바꿨어? 이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셀프로 바꿨잖아. 같은 뜻이잖아. 자아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주목.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랑도 뭐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랑도 역량이 필요한 거야. 사랑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비극이 안타까운 거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죠.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원치 않아서 고아가 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타고나길 어펙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 내가 아무리 고아 어려운 처지에 자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근데 일반론을 얘기한다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꼭 이 진리는 아니야. 그래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하는 어퍼 클래스들 있잖아. 결혼할 때 그 자수성가형 인물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부잣집 아주 재벌이라든가 이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오직 독했으면 저렇게 성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모난 구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 부유층들은. 근데 사실 그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들이 이제 착하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 부자들이 착하고, 내 친구 보니까 잘 사는 애들이 정말 착하고 성격도 좋고 막 그렇잖아. 보면 얼굴 이쁜 애들이 성격도 좋고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착하고 성격 좋은 게 아니라 무난한 거야. 다시 뭐 하는 거라고? 무난한 거야. 왜?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착하거나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겪으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심각한 챌린지에 도달하게 되면 정반대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누가 성격 좋다 이런 얘기하면 성격이 좋은 게 아니야. 착한 게 아니야. 무난한 거야. 무난한 거. 무난함과 착한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글 저자가 말하는 거는 genuine affection,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말이야.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역량이 필요한 거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꼭 이런 genuine affection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genuine
어펙션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야?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제뉴인 어펙션은 바로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상호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한테도 나도 베풀 줄 알아야 이게 바로 제뉴인 어펙션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설명이 나와 있죠. To receive affection. affection을 받는 것만으로는 by no means, never의 뜻이죠. never, 결코 충분치 않아요. affection, 어떤 affection? 받아진 affection은 should liberate,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the affection, 어떤 affection이냐면 which is to be given, 주어져야 되는 affection을 주어져야 되는 affection은 바로 뭐야? 남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only, 강조하고 있죠. only를 썼다는 얘기는 강조했다는 얘기지. only, where? 바로 이런 곳에서 both exists. 바로 어떤 것? 이 in equal measure. 가로 묶어버리세요. 똑같은, 왜 equal measure가 나왔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은 거지. 똑같은 양으로 둘이 존재하는 곳에서만이, only where? 이런 곳에서만이. 그러니까 뭡니까? only가 앞에가 있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이건 주목.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지. 그 상반기에. 여러분 강의할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 강의할 때 도치구문 나오잖아. 도치하지.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도치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도치를 해야 되는 것과 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여러분들 구별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줘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해도 되고 아니 되는 건 천양지차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거? only가 앞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주어동사를 주절의 주어동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그건 틀려. 근데 뭡니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보낸 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야 애들이 힘들지 않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 only가 나왔으니까 뒤에 뭡니까? 뭐로 바뀌어 있어 거기에? 조동사 바뀌어 있지? 그 does affection achieve 이렇게 나와 있지.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영어에 뭡니까? 딱 정해져 있어. 앞에 도치가 돼 있다던가 의문문이던가. 이해됐어요? 도치가 있으니까 이제 바뀐 거지. 그래서 뭡니까? affection은 바로 only where 이런 장소에서만이 affection이 achieve한다. 자기의 최고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자, 주목. 이때 affection이 이 글의 저자는 바로 뭡니까? genuine affection이 되는 거죠. 즉, genuine affection 할 수 있는 capacity라고 하는 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설명하세요. 이게 추론이지. 그게 뭡니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capacity가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나오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affection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affection이 없는 ambition이 바로 too powerful한 이고라고 하는 감옥이 되는 거지. 자, 사실은 뭡니까? 어펙션이 먼저 많이 나왔으니까 답은 여러분들 대충 찍으실 수도 있어. 하지만 왜 답이 어펙션이 돼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복습할 때는 꼭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뒤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번역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 거기 보면 be slow 뭐 이런 개념 나와 있죠. 단어에 be slow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줄, 밑에서 9번째 줄. 거기 보세요. People are slow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나와 있는 people are be slow라고 하는 거 뭡니까? 뭐뭐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좀처럼 뭐뭐를 안 하다 이런 뜻이야. 이거야. 이런 나온 게 누가 뭐 시켰어. 그러니까 막 이거 있잖아. 아유 잠도 오고 아유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그 구문이 있죠. 그 for fear 주어 should 구문. 이것도 형광펜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지. 뭐뭐 할까? 두려워서. 내용이 이 부분이 정말 좋은 내용이 나와 있잖아. 자, 봅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give 주려고 하지 않아. admiration. 애정이나 존중이나 이런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for fear 주어 should. 뭐뭐가 두려워. 뭐뭐 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 수거지. 뭐뭐 할까 봐 두려워. 뭐가? it이 뭡니까? 이시 가르치는 게 뭐예요? to give admiration을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즉 남에게 존중을 주는 것이 should be misplaced. misplay 또 나왔죠. 이거 misplay랑 왜곡되다 이런 말이지. 원래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잘못된 장소로 가는 거니까 잘못 이해되는 거지.
부당하고, 그래서 잘못된 장소에 있는 건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개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이라든가 존중을 표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그렇게 했다가 부당한 대우 받을까 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어드미레이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어? 또한 사람들은 또한 슬로우해. 뭐 하는 거? 비스토우. 뭐를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기부지. 똑같은 뜻이에요. 기부. 비스토우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고. 주려고 하지 않아요. 뭐로? affection을. 왜? for fear that. 뭐가 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들이 바로 뭡니까? 괴로움을 당할까 봐.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까 봐. 누구에 의해서? 바로 자기들이 그 애정을 준 그 사람 자신한테 괴로움 당할까 봐. 또는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 sensorious라는 건 뭐냐면 매우 우리말로 리터럴리 얘기하면 very critical이거든. 신랄한 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매우 신랄한 비난만 하는 이런 sensory. 신랄한 이 세상에 의해서 욕을 먹을까 봐. 그래서 caution is enjoying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처음 나온 단어야. enjoying 별표 주세요. 별표 2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목. 어떤 뜻 같아? enjoying 하니까 뭐 같아? 어디 참가한 것 같잖아. 그런 뜻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중요한,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모르면 정반대로 번역하는 단어들.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야. enjoy는 금지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지하는 거야. 금지되는 거. 그리고 강요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강요하고 금지하고 하는 거. enjoy이라고 하는 단어. 자, 그럼 봅시다. 뭐야? 그래서 caution, 주의가 강요되고 있어요. 주의가 강요되고 있어. 어디에서? 어떤 이름으로? 뭐라는 이름은? In the name of 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너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야. 뭐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이름으로? 세속적인 이 세상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린 사람일수록 어때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진심을 막 표현하지.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괜히 그렇게 했다가 너 뒤통수 맞을 수 있어. 한두 번쯤 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거야. 그게 월들리 위즈덤이라는 핑계를 이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조심하게 하는 것을 강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코션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이 글에서는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거티브야. 일반적으로 코션은 포지티브잖아요. 이 글에서는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3번부터 그 19회까지 끝낼 테니까 그 강의 전날을 다시 한번 쭉 미리 풀어봤더라도 항상 하는 법 알지? 전날은 뭡니까? 전날 저녁에는 쭉 그냥 한 20분 정도면 쭉 보잖아. 여러분들 예습했던 거니까 미리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일반 영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